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저녁 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마탱이가 같습니다. 혹시 이 화면이 왜 뜨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화면이 뜨면서 재부팅이 되는 바람에 작업한 거 날리고 지금도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뜨면서 컴퓨터가 재부팅 되는 게 왜 그러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됐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은 5경기가 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회차였던 게 아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렸듯이 초안은 딱 3경기가 틀렸는데 경기력을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배당을 따라가다가 2경기가 더 틀려버린 회차였습니다. 4등에는 적중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회차고 그만큼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K리그나 J리그나 어느 정도 0점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은 딱히 서두에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지금 언제 또 갑자기 재부팅이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결과 복귀해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자,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최근에 비용신 짓을 많이 하면서 가사키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간바오사카가 더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바오사카의 경우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가와사키가 주중에 경기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체력적인 부분도 간바오사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승리를 생각했었고 다만 가와사키가 최근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또한 가와사키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가와사키 승 투표율 80%가 넘어가는 건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와사키의 승무 투픽을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에 선발 라인업이 떴을 때 바로 가와사키 단통 승으로 픽 변경 공지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바오사카의 선발 라인업에 로테이션 멤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4대0 가와사키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간바오사카가 전반 초반 10분 만에 오쿠노코에이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득점력이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와사키 주전 공격 자원들이 돌아가면서 골을 기록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와사키 승리 적중을 했던 경기였어요. 자, 2번 경기 이와타 대 비셀고베였죠. 자, 이 경기는 이와타의 경우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고 주전 공격 자원인 곤잘레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개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비셀고베의 경우는 최근 기세가 오르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타의 단통패 최종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1, 2, 3번 경기 중에 가와사키 승과 전북의 승리는 좀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1, 2, 3번 모두 정배가 뜨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잡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는데 처음 생각 그대로 이와타가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돈질할 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비셀고베의 경우 마무리적인 측면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비셀고베의 한 골은 오사코 유이아 선수의 페널티킥 골이었다는 점, 무고사 선수가 빨리 투입이 돼야 좀 마무리적인 측면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비셀고베입니다. 자, 3번 경기 전북 대 인천. 자, 이 경기 전북에 김상식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주중에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또 삼류첸코를 선발로 내보내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구스타보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문제는 페널티킥 실축이 문제였습니다. 뭐 확실히 잘 차긴 했는데 김동원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김상식 감독님의 선발 라인업의 문제는 윤영선 선수가 뜬금포로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홍정호 선수가 안 나오고 윤영선 선수가 나왔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K리그 올스타 감독님이 김상식 감독님이다 보니까 토트넘한테 안 지려고 홍정호 선수한테 휴식을 준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이긴 합니다. 어쨌든 윤영선 선수는 스피드가 너무 느려요. 선발 명단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구스타보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 이후로부터 뭔가 인천으로 분위기가 넘어갔고 김보섭과 김성민 선수의 연이은 골로 2대2 무승부가 떠버리면서 전북이 또 홈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전북해서 거북한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시즌 전북의 홈 경기는 진짜 암담하네요. 자, 4번 경기 대구 대 울산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대구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죠. 대구의 세징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구이긴 하지만 대구 특유의 홈발과 울산 홍명보 감독님의 전술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무승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통 무승부로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배당이었습니다. 울산의 승배당 1.85 정배당이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 중에 K리그 경기가 1.8대의 정배당을 받으면 그 경기는 부러질 확률이 높다. 더럽게 안 들어오는 정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역시나 울산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교체 투입된 이근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제카의 페널티킥 골로 1대1 극장 동점골이 나오면서 무승부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삿포로 대 가시마. 자, 이 경기는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 5번 경기에서 3회 연속 역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고 삿포로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암담하기 때문에 삿포로의 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삿포로가 홈에서만큼은 원정에 비해 실점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점과 가시마 또한 원정에서는 시원하게 다득점으로 이기는 경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삿포로의 무와 패 투픽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가시마는 원정에서 유효 슈팅 1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나고야 대 시미즈. 자, 이 경기는 일단 2020년 이후로 시미즈를 상대로 리그든 컵 경기든 패배한 적이 없던 나고야이고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반으로 줄고 득점은 올라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고야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경기인데 그래서 나고야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는데 투표율 8%의 시미즈 0대2 승리가 뜨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최근 시미즈의 티아고 선수 한 명에게만 집중되는 공격이 나고야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막더라고요. 니시자와 켄타 선수와 티아고 선수의 골로 0대2로 승리를 한 시미즈고 나고야는 패배도 패배지만 후반전 78분에 교체 투입된 요시다 유타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도 쓸 롯데 자원도 부족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일단 나고야의 패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우개 찬스를 이런 경기에 썼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7번 경기 산토이로 대 쇼난.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 경기 냄새가 무지하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쇼난의 경우 최근 경기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토이로의 몰린 투표율 72%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산토이로의 패까지 보기에는 쇼난의 주전 수비수 스기오카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한 공백과 마치노 슈토 선수의 부상 여파가 커 보여서 3프1로의 패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프1로의 승무 투픽을 드렸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일단 쇼나는 주축 공격 자원인 마치노 슈토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8번 경기 우라와 대 FC 도쿄.
우라와의 정배가 주어진 경기였지만 최근 경기력을 볼 때 페널티킥 골이 많았던 우라와라는 점에서 우라와 승을 가기는 뭔가 꺼림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그렇다고 FC 도쿄의 승리를 보기에는 원정 개 쓰레기 팀이 FC 도쿄이기 때문에 FC 도쿄 승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축을 둬야 되긴 하지만 무승부에 또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어서 정배에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라와의 승무 투픽을 드렸고, 우라와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다득점을 기록하면서 3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FC 도쿄는 원정만 갔다 하면 왜 이렇게 수비가 개차반이 되는 건지, 버스 타면 멀미를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자, 9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요코마리. 자, 이 경기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요코마리를 잡을 수 있는 팀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패를 선택을 했었는데, 확실히 맞대결 전적이라는 걸, 이 상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세레소 오사카가 맞대결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요코마리 승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에 답이 있었죠. 맞대결 전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의 세레소 오사카라는 점,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사실 세레소 오사카 야마나카 선수의 퇴장이 없었으면 요코마리가 패배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카토무츠키 선수와 수원 삼성에 있었던 타가트 선수의 골로 세레소 오사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퇴장이 나오면서 요코마리에 따라잡히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상성적인 부분 무시하지 말자,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부러질 때가 됐었는데, 상대 전적이 압도적인 세레소 오사카를 만났다? 이건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최근 요코마리 경기력을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심으로만 끝나서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자, 10번 경기 후쿠오카 대 교토상가.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많은 골은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골 차로 승패 갈릴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승패가 갈린다면 유리한 건 후쿠오카다. 그 이유로는 주전 자원들의 결장이 없는 후쿠오카고, 교토상가의 경우는 주전 용병 수비수 멘데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크다고 보이고, 마치다 텐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전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교체 투입이 되면서 마치다 텐마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교토상가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주전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후쿠오카의 주전 수비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후쿠오카의 승리가 유력하다 싶어서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1대0으로 후쿠오카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가시와.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사간도스의 단통 패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사간도스가 주전 수비 자원인 황석호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중원의 오노유지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던 바로 전 경기에서 비셀고베한테 0대2로 패배를 했었다는 점을 저는 좀 크게 봤고, 가시와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더 적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가시화가 3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볼 때 3연패를 할 정도로 밀리는 경기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으로 볼 때 충분히 연패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승무패 11번 경기에서 2회 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도 있었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단통패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구매 마감 1시간 전에 도저히 사간도스의 정배당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간도스 승리로 픽 변경 공지를 드렸었죠. 배당의 유혹에 넘어가서 개털린 경기였습니다. 공지했을 때 이미 가시와 승으로 샀다고 울고 있는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답글로 가시와 승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깔끔하게 저만 틀렸죠. 12번 경기 수원FC 대 FC서울. 자, 이 경기는 일단 수원FC 승무 투픽을 말씀드리면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경기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FC서울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4대3으로 패배를 한 경기였는데, 와, 진짜 확실히 수원FC는 홈 깡패 이승우 선수가 미쳤습니다. 홈에서만큼은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투지, 체력, 마무리, 안 되는 게 없는 홈승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얄미운 춤 세레머니 안 하고 바로 공 가지고 중앙선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FC 서울의 박동진 선수는 제발 좀 골 넣고
코너 플랫 가서 개새끼 오줌 싸는 골 세레머니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홈 깡패 수원FC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수원FC가 지금 경기장에 팬들도 엄청 많아졌고 경기도 너무 재미있게 하고 확실히 K리그도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수원FC 선수들이 골 넣었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던 경기여서 축구 팬으로서 좀 흐뭇한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 포항 대 수원 삼성. 자, 이 경기는 포항 승리에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렸었기 때문에 최근에 포항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알겠지만 너무 몰렸다. 맞대결 전적을 봐도 포항이 수원 삼성에 비해 좀 밀리는 상황이고 수원 삼성에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 마나부, 안병준 같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보는데 포항 승의 투표율이 너무 몰렸었기 때문에 포항의 무와 패로 꺾어버렸는데 포항의 신진호 선수의 골로 1대0 포항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직 경기는 못 봤는데 수원 삼성의 영입생들이 딱히 활약을 못한 것 같네요. 유효 슈팅도 4개밖에 안 나왔고 참 수원 삼성 이번 시즌 너무 어려워요. 7경기째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수원 삼성이 된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충남 아산 대 전남. 일단 뭐 전남이 무려 6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7연속 무승부는 진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전남의 주전 수비수인 장순혁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충남 아산이 전남에게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남 아산의 단통 승리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충남 아산이 4대 0으로 대승을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전남은 장순혁 선수가 후반전 막판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으나 복귀하자마자 바로 자살골을 기록하면서 4대 0 대패에 공을 세웠고 충남 아산은 유광현 선수의 멀티골과 김강국 선수의 골로 오랜만에 다득점으로 승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2월이 됐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분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 수주리기 영상으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